안녕하십니까? 사례를 통해 배우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정진옥 박사의 사람 되어감을 위한 성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폭력 피해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성교육, 생식기 교육이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람에 대한 교육입니다. 친밀감, 사랑에 대한 갈망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해내야 되는지, 표현해내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교육인 것. 근데 그 교육은 수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생활 속에서 그들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 장애인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걸 안내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례는 지적장애 3급 48살 여성의 사례입니다. 이 여성분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분, 이 상인분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당했냐? 여성을 이 상인분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와 선생님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성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분이 그 사람은 내 남자친구이고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제 어머니하고 복지 종사자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분은 이제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 여성분이 문제인가? 이 상인분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여성은 아니 성폭력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성폭력으로 보는 어머니와 종사자분이 문제인가? 우리는 먼저 이런 사례에서 항상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내야 돼요. 보통 이 여성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 그것을 사랑을 했는데 서로 이거 문제네라고 본 어머니와 종사자의 문제적 관점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해내야 되고요. 그럼 왜 이 여성은 그 행동을 했을까? 행동을 한 이유 그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여성분이 그 행동을 안 하도록 덜 하도록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지적장애 여성이 이 잡상인 남성을 따라간 거예요. 그의 집에서 성관계 한 것이 성폭력이야 라고 본 것이 문제인가? 성폭력이라고 본 것은 어머니와 종사자의 관점이죠. 근데 이 여성이 자신이 당한 이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 이 여성의 문제인가? 또 아니면 이 여성이 자신을 성폭력한 이 남성을 남자친구로 인식한 게 문제인가? 그 사건이 성폭력이야 라고 부모님과 종사자의 관점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여성의 측면에서 성폭력인 거 몰라 그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남성을 남자친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여성의 측의 문제인지 어떤 것을 문제로 삼는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근데 왜 이 여성은 이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항상 그 여성의 현재 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 여성은 48살입니다. 48년 삶 동안에 이 여성은 무엇을 경험해 왔을까? 이 여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부모님과 관계는 어땠을까?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을까? 아니면 학령기 때 이 여성의 주변에 친구들은 있었을까? 그 친구들은 이 여성에게 학대했나? 폭언을 얘기하고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어떤 학대를 했나? 이 여성이 어떤 경험을 했지? 커갖고 성인이 돼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나? 있긴 있었지만 이 여성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발달장애는 더하죠. 주변 사람들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의 48살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장애와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지적장애라고 이 요소를 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낯선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경계해요. 그런데 자주 보게 되면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쉽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잡상인 아파트 앞에서 늘 물건을 팔았겠죠. 지나다니면서 봤겠죠, 여성분이. 예. 그래서 이 경계를 늦출 수밖에 없었겠죠. 뭐 보면 또 인사하고 물건도 샀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줬겠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아도 자신하고 상호작용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상인분은 그렇게 해줬잖아요. 외롭지 않게 됐겠죠. 이 상인분은 어떤 의도로 이 여성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했을까요?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랬더니,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아. 이용하기 쉽겠다?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여성의 지적장애로 인해서, 그 다음에 48년 동안 주변에 자신을 친절하게 대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 상인분에게 호감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집에 따라간 거죠. 강제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여성이 자발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지적장애가 있는 이런 여성들,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집에 무슨 강아지가 있는데 가서 같이 볼까요? 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강아지? 나 좋아하는데.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가서 성폭력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여성은 그것이 성폭력인지 몰라요. 왜? 그루밍 기법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 사랑해,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여성은 나를 좋아하면 남성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과 진정한 사랑의 그런 관계에서 하는 행위. 드러나는 건 사실은 똑같지만 어떤 의도로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폭력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게 지적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그 성폭력, 그 행위를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도 요구가 오면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성폭력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로 이 남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애인도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자, 여기서 애인 관계에서 하는 상호작용과 친구 관계에서 하는 상호작용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친구 관계에서는 성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요. 키스, 성관계 하지 않습니다. 애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인 관계에서 그런 것은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여성분은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무엇이 친구 관계에서 하는 상호작용인지 애인 관계에서 하는 상호작용인지. 근데 이 남성분은 애인이라고 안 했으니까 이 여성이 남자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죠? 이 남성분은 이 여성하고 성관계를 하면서도 애인이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애인이라고 표현 안 한 겁니다. 관계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남성이 그런 의도를 몰랐다는 거고요. 애인 사이에서 하는 다양한 애정 표현 양식과 친구 관계에서 하는 그 우정의 행동 양식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어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48살. 그때까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도 이제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네? 그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선생님이 이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남자친구다라고 그런 말을 했고 이 남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적장애 여성의 48년간의 삶의 역사를 보시라. 이 사람은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삶 안에서 남성과의 갖는 성관계 안에서 상호 동의 몰랐던 거죠. 무엇이 성폭력이고 무엇이 남녀 간의 사랑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여성에게 단순히 하지마 해서 이 행동이 없어진다. 아닙니다. 주변에 이 여성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상호작용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친절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 없이는 이 여성이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 그것이 기관에 의해서든 부모님에 의해서든 그래야지 이 여성의 삶에서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